흥선대원군의 정책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여러 나라의 통상 요구와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1866년에 조선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자, 원인은요, 천주교 박해 사건인데요. 이게 186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병인 박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프랑스인 신부 9명이 살해가 됩니다. 조선에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9명이 살해가 되고 3명은 청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 이제 청나라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프랑스인 신부 9명이 죽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함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강화도를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있던 백성이나 군인들은 다 이렇게 강화도를 빠져나와서 강화도는 텅텅 비어있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프랑스 군대가 지금 강화도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게 그리고 외교장각입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에서 물러갈 때 이 외교장각에 있는 책과 유물들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요, 강화도 수복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데요. 그 중에는 양원수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양원수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몰래 강화도로 들어가서 정족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족산성에 조선군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군이 알게 되고요.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공격하게 되죠. 이때 양원수 장군은 매복, 숨어 있다가 공격해오는 프랑스군을 공격해서 막아냅니다. 여러분들 이때 무기를 보면 조선군이 더 좋았을까요? 프랑스군이 더 좋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프랑스군이 조선군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매복 숨어서 프랑스군을 갑자기 공격하게 되니 프랑스군도 거기에선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받고 후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는 그 다음날 바로 철수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이 제국주의 국가, 이때 당시 이제 세계 열강 국가라고도 하는데 이 세계 제국 열강주의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외교장각에 있는 우리 유물들을 약탈해 가게 되죠. 자, 이 중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시대 때 배웠던 직지요. 요걸 찾기 위해서 박병선 박사님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이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이때 외교장각에서 가져갔던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교과서 속으로 당시 프랑스가 약탈했던 문화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읽어볼게요. 박병선 박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유저를 발견했죠. 그래서 세상에 알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에서 약탈해간 도서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의궤죠. 왕실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2011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요. 반환이 아닙니다. 우리 거를 훔쳐갔는데 우리가 반환을 받는 게 아니고요.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하는 거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돌려받았죠. 이런 조건을 해서 5년마다 계속 이제 무한히
대여가 갱신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어찌 됐던 간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입니다. 네, 미국이 1871년에 역시 강화도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자, 원인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요. 이게 1866년에 있었어요. 자, 이게 제너럴 셔먼호는요, 군함은 아니고요, 상선입니다. 네, 장사를 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대동강을 거슬러서요, 평양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평양에서 이 사람들이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요. 도구를 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원군이 열받을 때도 열받았겠죠. 또 여기 평양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네,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조선 너희 우리나라하고 통상을 하지 않으면, 즉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고 무역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러고 하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계약 요구, 통상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꾸 이제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 주변에 군함을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부, 이제 조선 조정에서도 강화도 방어 준비를 하죠. 네, 어제현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자, 미국 군함이 염하, 강화도와 그 다음에 우리 육지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다하고 서로 맞닿아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서 측량을 하죠. 그러자 조선군이 미국 군함을 상대로 이제 포격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에서는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미국의 불법 침략이다 라고 이제 문책을 하고요. 너희하고 더 이상은 통상을 위한 교섭, 회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거부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미 해병대 약 450명이 초지진으로 상륙을 하게 되고요. 자, 덕진진이 바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광성보를 공격합니다. 이 광성보에 바로 어제현 장군하고 조선인 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현 장군이 전사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던 책에는 53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책에는 350명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미군 측을 보면 미군 측은 네, 3명이 전사하고 10명 정도가 부상을 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 조선군이 패한 전투입니다. 자, 하지만 미군은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조선이 우리 미국과 네, 통상을 하기로 할 거야, 즉 우리가 무역을 하기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달랐어요.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고 싸우면 프랑스를 이겼던 것처럼 미국도 스스로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기로 해요. 그리고 아예 이것을 전국의 척화비로 만들어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 영상에서 척화비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네. 서양 오랑캐가 우리 국토를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거다. 그리고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세운 시기가 나오는데, 자, 이 척화비는 병인년에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신미년에 세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신미양요가 일어났을 때 세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자 미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정도 공격해가지고는 우리가 조선을 개항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큰 대규모의 군대가 와서 아예 군사력으로 확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우리 조선에 와 있는 군사력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군도 조선을 개항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흥선대원군과 조선 정부에서는 야,
프랑스와 미국을 우리가 이겨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은 조선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일본이 문제였습니다. 일본과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은 바로 운용호 사건입니다. 187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운요호는요, 여러분, 일본의 군함인데요. 이 배가 처음에 조선의 부산에 와 있었어요. 부산에 와서 남해안, 서해안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해안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깊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하면서 기록하면서 와요.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들 측량이라고 하는데, 아니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해안선을 측량하면서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애초부터 시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이 1866년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했듯이, 그 공격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혼내주려고 한 게 아니었고 우리나라를 개항하려고 하는 거였죠. 자, 미국의 세력 밑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일본이 그걸 똑같이 보고 배운 거죠. 일본도 그런 식으로 개항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면서 올라와요. 자, 강화도 초지진에 이르니까 그러면 강화도에서 우리 조선군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공격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임진왜란 때는 우리나라 대포가 훨씬 일본 것보다 좋았지만은 이때는 아니었죠. 이때는 조선군보다 일본군의 화력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 대포는 그냥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일본 배를 맞추지도 않아요. 하지만 운요는 조선군이 먼저 공격했다고 이걸 트집 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초지진이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영종도에 아예 군인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막 살해하고 군인들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훨씬 많은 피해를 당했죠.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힘으로 자기들이 우리보다 세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하면서 너희 조선의 항구를 개항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바로 맺어진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운용호 나와있죠. 이거 영국으로부터 사들인 거래요. 영국 해군에서 사들인 군함이고요. 그 다음에 열무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지금 터만 남아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군인들 보이죠? 대포도 보이고요. 자, 이 안에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데 일본군들이 군인과 무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으니 이거 어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군대를 보내놓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일본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평등하게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힘의 차이가 있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맺게 한 조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부산을 열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물포, 원산을 개방하게 됩니다. 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을 허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항장, 부산, 그 다음에 제물포, 원산 여기에서는 이 개항장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나라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 말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법이 아닌 일본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이 치외법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 무관세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우리 조선은 드디어 다른 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자,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이거죠. 개항을 하면 외국의 침략을 받기 쉬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라는 이유 때문에 개항을 반대했고요. 개항을 주장한 사람들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더욱 빨리 발전을 하자. 누가 그렇게 했죠? 일본이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개항을 주장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외세 침략, 방금 배웠던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등이 있었고요. 이들의 목적은 개항이었습니다. 개항을 해서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거겠죠. 누가 성공했습니까? 프랑스도 실패하고 미국도 실패했지만 일본이 성공해버렸죠. 자, 그래서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본과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과 부도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이 나와 있는데요. 네, 부산이 1876년에 개항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천, 선생님이 여기 제물포라고 했었죠. 네, 인천 그리고 원산 1880년에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부산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도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부산이 제일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인천을 개항하라고 한 이유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한성으로 빨리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산은요. 여기 함경도와 이쪽 지역을 가기에 좋기 때문에 원산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병인양요 다 여기 지금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신미양요, 강화도, 운요 사건 모두 강화도예요. 자, 강화도에서 한강을 타고 올라가면 한성이 나오죠. 자, 강화도 조약까지 모두 다 강화도입니다.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은 여기 이렇게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올라가서 미국 상선이 행패를 부리다가 우리 조선인들한테 혼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도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죠. 1885년에 거문도를 점령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여기 강동 육주 지역이죠. 여기 용안포라는 곳을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이때 당시 각 나라들은요, 여러분들 식민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죠. 거기에 뒤늦게 뛰어든 게 바로 누구였냐면 일본이었던 거예요. 일본. 자, 일본도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 세력이 되고 싶어 했었고, 그 바로 첫 희생양이 됐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선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하고요. 그 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